네, 오늘 그 토론회의 그 커다란 제목이 성숙한 한일 관계라고 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한 토론회가 되어 있는데요. 저한테 주어진 과제는 과거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숙한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과거사 문제는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문제를 당장 풀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덤비게 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관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다룬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목표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크게 역사적인 맥락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제가 넘겨야 되는 건가요? 예. 올해가 보시다시피 이런 결절점의 해입니다. 근데 눈으로 올해가 이제 근데 그 우연히도 이 행성들이 6개, 7개가 이렇게 일렬에 정렬하는 그런 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행성 대정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거리로 봐가지고 한일 기본주의 60년이 보이겠지만, 그래서 주로 일본에서는 이 60년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해로 지금 보고 있지만, 조금 배율을 높여서 역사를 조금 더 깊이 보게 되면은 해방 분단 80년이고 일사능계약의 120년이고 그다음에 한일이 불평등 조약 체제로 들어가는 운요 사건으로부터도 150년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근현대 한일 관계의 150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해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이 일렬로 정렬하는 그런 해죠. 상당한 정도로 이 한일 간의 역사를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해이고, 그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 대단히 중요한 기회이다. 다음 대정렬, 행성 대정렬이 2040년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또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러한 기념비적인 해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듯이 한일 관계가 계속 발전을 나가면서도 우호적인 관계가 확산되고 강화돼 나가면서도 계속 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한일 기본조약 체제에 내재되어 있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좀 직면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2조는 역사화의 문제고 3조는 평화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조는 임의라고 하는 문구를 둘러싼 해석의 차이, 3조는 유일 합법정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고, 이거는 과거사 문제와 평화구축, 역사화의 문제와 평화구축의 문제가 불가분의 하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기본조약에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탈식민의 과제와 탈냉전의 과제가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거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 선배 외교관들은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서도 이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후배 차세대의 이 성숙한 그러한 한일 관계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남겨줬던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서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선배들도 알고 있었고, 그 문제풀이를 후배들에게 남겨줬던 것이죠. 그러한 노력들을 그동안 해왔죠. 그래서 그동안의 노력의 하나의 결실이 98년 공동선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과거직시 미래지향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현재의 상태에서 서로의 이 노력을 평가하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일본의 평화주의를 서로 상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87년 민주헌법과 일본의 전후 평화헌법의 콜라보레이션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와 평화주의를 확인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적 민주주의입니다. 이건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아니고요. 프리덤 앤 데모크라시입니다. 자유적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보편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체제로서 한일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를 엮어서 25년에서부터 28년까지로 가는 이러한 3년간의 플랜을 좀 한일 간에 공유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2조 문제와 제3조의 해석의 문제를 좀 양국이 고민을 해서 통일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은 기본조약을 개정하지 않고도 신조약 체결을 하지 않고도 기본조약을 개정하지 않고도 기본조약의 틀 안에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한일 공동선언 30년이 해가 되는 2028년에 신한일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그러한 인식들을 공유해내는 그러한 방식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것은 과거 직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2010년도에 즉 98년도 공동선언 이후에 또 다른 그 도달점인 2010년도에 간 나오또 담화를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간 나오또 담화는 지금도 여전히 일본 수상관제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본의 정부 입장으로 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남아있는 입장으로 저는 봅니다. 다만 이 시기가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자민당에서 이 담화에 대한 인식이 아직 확인되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만일에 자민당에서 이 담화를 평가를 해주고 그것을 한일이 공유한다면은 한일 간에 굉장히 커다란 장애를 하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 98년도 공동선언에 있는 내용들을 현재에 맞게 조율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65년도에 이미 그 극복 가능성들이 내재되어 있었고 그것을 90년도에 들어가지고 90년대에서부터 2010년도까지 꾸준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2018년, 19년에 한일 관계 위기 속에서도 그러한 그 극복의 노력들이 있어서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할 시약 중에 하나가 문희상 법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업화의 미래재단 법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른바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듣고 있는 제3자 대의변제라고 하는 거에 그 시약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나왔던 겁니다. 다만 이때는 제3자 임의변제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도 위자료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해서 이것이 배상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고 있었고 해당 피해자의 승낙을 얻는다라고 하는 과정은 분명히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우리 시민사회는 일본 기업의 책임 인정과 사죄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반대 여론이 있었고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실현되지 못했던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못했지만 문희상 법안의 이 두 번째 기업화의 미래재단 법안에 대해서는 일본 안에서도 어느 정도 양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당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저는 좀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안부 문제는 또 어떤가라고 하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 때의 입장은 정부 간 합의라고 하는 것으로 존재한다고 인정은 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헌재의 그 위상이 재확인되고 있습니다만 당시의 헌재의 입장은 이것은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한 정치적인 합의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일본에서는 이 합의가 떠 있습니다만은 그 문구와 한국에서 확인한 문구가 아직 확정적인 그런 일치된 그런 문장으로 양국이 공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데서도 이것은 구도 합의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구도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한일 간에만이 아니라 한미 간에도 있고 미일 간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법적인 효력을 준하는 법적인 효력에 준하는 그러한 효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일정한 정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 합의를 한번 함으로써 끝나는 그러한 효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후에 진행된 것들은 한편으로는 국가 면제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 가지고 판단한 적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국가 면제를 적용시키지 않은 그러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면제에 관한 국제 관습법을 적용한 2021년도 4월 20일 판결 속에서도 이러한 판결이 추가적인 외교적 교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불이한 결과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을 하고 있었고요.
따라서 한일 합의에 의해서, 즉 2015년 합의에 의해서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소멸됐다고 보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 해결의 기초들을 확인해 보자면은 한일 간에는 90년대 이래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인식의 전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2001년도 더반 선언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에 미국이나 일본은 참석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미 2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국제사회의 거의 상식처럼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이외에 일본보다 앞선 그러한 제국주의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많은 국가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배상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2008년도 이탈리아 리비아 우호 조약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여기에 명백하게 조약에 레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은 들어있지 않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은 레퍼레이션에 관한 조약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상에 관련한 조약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전문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표명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2장인가 3장인가 제가 기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2장에서 경제적인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제적인 조치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반성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과 관련한 조약이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그동안에 충분히 노력을 기울여왔고, 일부 전진을 하면은 조금 더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그러한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사회법으로 해서 1, 2, 3이라고 하는 단계를 제가 설정한 것은, 이것은 이 그랜드 바게니 형식으로 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몇 가지 문제를 서로 출발점이 다르고 경위가 다른 그러한 문제들을 섞지 말고 그것을 잘 구분하면서도 통합해서 그러한 단계적인 해법을 우리가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단계마다 일본과 한국이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가가지고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정부 들어가기 이전에도 전 대통령도 그리고 박철희 주일대사도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3월달에 나왔던 정부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의 그러한 이 후보 시절 또는 이 3월 해법이 나오기 이전의 입장을 뒤바뀌어서 그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역사적인 그런 원칙들을 무시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뒤에 부분들은 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단이 출범을 해서 이미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거는 물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고민은 3년 이전보다 더 복잡한 그런 상황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그냥 이대로 놔둘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탄핵 요구라고 하는 것은 이 3월 달에 나왔던 해법 때문에 나왔던 것이 사실은 최초의 탄핵 요구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3자 대의 면제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한계, 그리고 거의 파탄 상태에 이르는 것도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3자 대의 면제 해법이 나오기 직전에 한국 정부나 또는 이 해법을 추진했던 사람들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가라고 하는 걸 지금 다시 보게 되면은, 그런데 지금 21쪽에 위에 있는 그러한 슬라이드인데요. 거기에 조영래 한일의원 사무총장도, 그 다음에 신규선 재단 이사장도 어떤 말들을 하고 있냐면은, 문희상은 플러스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신규선 이사장도 제2의 문희상 안보다 더 진전된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거기에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간의 경우를 봤을 때 문희상 플러스 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과제다라고 하는 식으로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플러스는 무엇인가?
진전된 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저는 거기에서 니시마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니시마츠 건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니시마츠 건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일본의 최고 재판소가 내린 그러한 결론에 따른 방식이었는데요. 강제 노동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것이 법적인 그러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니시마츠 건설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 기대된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니시마츠 건설이 자발적으로 민간 기업의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것을 피해자가 받아들인 그러한 해법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10월 달에 화해가 성립이 되었죠. 그러한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과제를 제시하자면은 한 가지는 그 니시마츠 플러스, 문희상한 플러스라고 하는 방식에 따라서 기업 화해 미래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 진전시킨 방식으로 기업 책임 화해 재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것을 국회에서 추진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안을 마련해서요. 그 다음에는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와의 대화기구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또 다른 협상이죠. 일본과의 합의 또는 그 인식의 공유가 필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와 미래 구상을 하나로 엮어서 만드는 그러한 한일 간의 위원회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마중물처럼 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아직은 형식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 완료되어 있죠.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일본의 대중문화를 접하지 못할 그런 대중문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도적으로요. 따라서 그러면은 마지막 빗장을 풀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일본 대중문화 4차 개방을 완료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변의 몽유도원도 반환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시민사회에서 노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의 기업도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실현시켜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금 경제 정선의 금강 내선 전도라고 하는 것은 독일에서 지금 영구 임대 방식으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이러한 그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러한 거에 호응하는 그러한 한일 간의 노력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 간 나우토 다마에서 이미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러한 한일 간의 그러한 합의나 노력들 위해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양쪽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 조세 탐관과 관련해가지고 그것을 풀기 위한 노력들이 일본 시민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지바 내각도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국 쪽에서도 조금 더 커다란 마중물을 마련해가지고 일본과 만나는 노력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